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은 모두 끝나고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시위와 탄핵 찬성 시위도 잇따르면서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전에는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박은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국혁신당은 최근에 창당 1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1년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의 가장 결정적 장면은 언제였는지 그거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창당 1주년을 맞아서 조국혁신당은 어디에 가장 지금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까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조국혁신당은 작년 3월에 네. 조국 전 대표께서 또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어서 690만의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창당을 했고 네. 그 총선에서 그만큼의 또 비례 12석이라는 또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그 총선 날, 그 선거 결과가 발표나던 날 우리들이 환호하고 12명의 그 국회의원이 탄생하던 순간이었던 것 지금도 기억이 같습니다. 생생하세요? 네. 그리고 그 1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면서 감격적인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또 그래도 윤석열 탄핵이라는 또 저희들의 약속을 지켜드릴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하고 앞으로도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든가 사회권 선진국 이라는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의 현안들로 가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어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 대다수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관이죠.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최상목 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어떻게 하겠다, 뭐 임명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자, 최 대행의 이 같은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측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에도 부합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기관이 기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고 그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그렇게 의견을 낸 국무위원들도 나중에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체 없이 임명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최상목 대행이 결정을 미룬 데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이 곧 나올 거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뭐 관측도 나오는데요. 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경우에 그 전제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이 현재 그 탄핵 정국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별 영향이 없을까요?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좀 예상하는 것은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네 가지인데 뭐 내란에 가담한 내용, 그 다음에 특검을 거부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그 등등 그 3명의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상설 특검 관련해서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것,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부분 위헌 위법한 그리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검찰 수사 기록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심리를 지금 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단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뭐 복귀하건 아니면 최 대행이 계속 뭐 국정을 운영하건 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당연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요즘 평일을 매일 열고 있는 것으로 이게 전해졌어요. 재판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거라 이제 전망이 일부 나오는데, 자, 박은정 의원님께서는
8인 체제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9인 체제를 만든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네. 이후에 임명된 재판관은 선고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형사 소송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상 변론 종결한 이후에 판사는 선고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9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는 없을 건데 다만 이제 출석 법관으로는 네.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게 또 있긴 있잖아요. 만일에 이 선고에 관여를 하려면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이 돼서 변론을 갱신해야 되고 이런 절차적으로 조금 더 지연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익은 없다. 제 생각에는 예. 8인 체제로 변론이 종결됐고 전부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아마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여하튼 8인 체제냐 9인 체제냐 이거는 그 이후의 얘기고 마은혁 재판관을 야권에서 이제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거는 그건 별개의 얘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은 이제 탄핵 심판 그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상관없이 마은혁 네.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임명해야 된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그것을 헌법을 수호하라는 취지로 임명을 촉구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심판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헌재는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금요일에 했습니다. 헌재가 선고 날짜 잡을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선고일이 금요일이어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을 좀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선고를 한다면 오늘쯤에는 그 금요일 선고를 좀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공지가 안 된 걸로 봐서는 아마도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그렇게 예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네. 2월 27일이 변론 종결이 됐고 3월 10일이 선고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월 25일 날 변론 종결됐기 때문에 네. 3월 8일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 8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6일이나 7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수요일까지 안 나온 걸로 그렇습니다. 봐서는 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한 2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14일, 본다면 11일. 11일 정도로 예.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아마도 뭐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선고 기일이 발표나는 것으로 봐서는 내일쯤에는 아마 다음 주 초에 선고를 한다면 선고 기일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공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 초가 되건 다음 주 뭐 언제가 되건 다음 주쯤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 같다. 그렇다면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는 무슨 거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신다는 거죠? 선고 기일을 미리 공지해 네. 주시기 때문에 2, 3일 전에 네.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보다 쟁점이 많지 않고 쟁점이 사실상 좀 간명하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직접 증인들이 모두 나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쟁점 정리는 쉬운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의는 거의 마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선고를 언제 하는 것인가 할 것인가 날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또 좀 많은 고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은정 의원님께서는 국회 탄핵 소추단 일원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예측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측한 근거랄까요? 그게 뭡니까? 네. 저희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한 쟁점 5가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국회에 대한 봉쇄, 선관위 침탈, 그리고 법관 체포 이 네.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증인들이 모두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또 직권으로 또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을 또 불러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입증이 굉장히 충분했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검찰 관련한 그 수사 기록들이 모두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이 증거로 제출됐고 사실관계는 거의 확정이 됐다.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뭐 파면 사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고령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포고령이 위헌이다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주셨고 이것은 권위 있는 헌법기관들이 그런 위헌성을 판단을 해주고 확인을 해준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승복 문제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뭐 결론은 이쪽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짓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 가운데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 어떤 결정이든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니 그 결정이 나오면 승복을 안 할 어떤 방법이 있냐, 승복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어떤 중요한 정치적 주체들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승복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승복한다 이렇게 네.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죠. 그리고 아마 선고가 나면은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강성 지지층들에게 네. 국민의힘 뭐 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 헌법재판의 부당함, 뭐 네. 불법성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나면 뭐 지금 이제 거론하신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탄핵 심판에 승복을 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다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그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또 네. 헌법재판소에 대한 또 굉장히 부당한 공격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자, 승복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만약에 인용이 돼서 아직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정으로 말씀드린다.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야권 대선 후보를 완전 국민 경선으로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죠. 이게 최근에 제안하신 거죠? 네, 그랬습니다. 예. 누가 얘기를 했더라? 네, 저희 김선민 그렇죠. 권한대행께서 대표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배경이 하셨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이제 이번 제 대선은 헌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들 간의 싸움이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야권 인민주의 진보 진영이 힘을 모아서 예. 그래서 단 한 명의 후보를 내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모두 단결해서 네.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그런 차원에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네. 제가 당내에서 그 논의 과정에 제가 참여를 하지 못해서 정확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고 뭐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도 대선 과정에서 또 후보를 내고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또 보기에 따라서는 각 당의 주권 당원들이 또 자기 당만의 후보를 내고 싶어하는 네. 그런 주권 당원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쉽사리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논의는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걸림돌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논의는 탄핵 심판이 선고되면 다시 또 그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각 당마다 입장을 또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 게 뭐 아주 구체적인 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시는 범위 내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 당대표 권한 대행께서 그런 그 발표를 하셨다면 조국 혁신당에서도 누군가
조국혁신당을 대표해서 누군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한번 내세워볼 만하다 그러면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있냐 이거죠. 일단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네네. 내부적으로 누가 대선 후보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네. 추후에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제 또 각 또 후보들마다 각 나오겠다는 사람들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추후 논의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은 만일에 그게 진행이 된다면 또 국민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떤 내부적인 어떤 계획을 완전히 짜놓고 한다기보다 이거는 어쨌든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띄워놓은 그런 어떤 단계다 그런 말씀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야권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뭐 잠재적 후보라고 할까요?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야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뭐 완전 국민 경선 제안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긴 했는데 정작 민주당 내에 강력한 지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찬성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네. 의사결정의 네.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어쨌든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이재명 대표의 그 결정, 그 단독의 결정보다는 민주당 내의 주권 당원들이 그 자신들만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권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깊게 이렇게 아마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런 어떤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고 해도 그동안 뭐 탄핵이니 아니면 특검이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고리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공조를 해왔잖아요. 그런 공조는 앞으로도 변함없다. 그렇죠. 예. 이번 뭐 조기 대선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한 배를 탄 우군이었거든요. 그게 윤석열 정권이 너무 무도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싸웠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지금 이제 조기 종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 연대해서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 실현시켜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계엄 사태도 겪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87년 체제에 이제 종언을 구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논의들이 사실 정치권에서 폭넓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개헌론인데 뭐 여권의 잠룡, 야권의 잠룡 뭐 할 거 없이 여야 어떤 정치 원로들 이런 분들이 거의 뭐 99%라고 할 정도로 다 개헌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특히 만약에 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그때부터 공약을 하고 뭐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하튼 지금 약속하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많이들 하세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박은정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개헌 논의가 네. 이 조기 대선, 60일 이내 조기 대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많은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내란의 진압과 관련한 그 제대로 된 종식, 내란의 네. 종식과 더불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것을 국민들이 더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87년 체제에 대한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네. 새 정부에서 새롭게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정말 바람직한 개헌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지금 단계에서는 탄핵 선고를 앞두고 바로 이제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네. 텐데 60일 내에 하긴 너무 짧고 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개헌론이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탄핵 정국을 빨리 매듭 짓고 이것이 중요한데
개헌 논의를 지금 하면 그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박은정 의원님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입장이 비슷한 거네요. 그게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 그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울 거라고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혼란스럽다.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어느 하나로 정리가 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론을 못 내면서 오히려 이게 그런 어쨌든 혼란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상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60일 이내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새로운 정부 이후에 개헌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요 대목에서 정책적인 거 한두 개 좀 여쭤볼게요. 이른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상속세 얘기도 하고 주 52시간제 뭐 예외 조항 얘기도 하고 얘기를 했다가 약간 후퇴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그 당의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민주당은 아무래도 심지어는 자기가 뭐 진보 정당이 아니라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과는 일단 다른 겁니까? 네, 민주당이 그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네. 그것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극우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보수 정통의 보수 정통의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고 조국 혁신당은 조금 더 왼쪽이 비어진 왼쪽의 공간을 차지해서 진보적인 의제를 던지고 그래서 같이 연대하는 이것이 훨씬 더 국가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이 많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뭐 여권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조기 대선을 아마 가정하고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상속세라든지 뭐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개별적인 정책의 어떤 디테일은 조국 혁신당과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개별적으로는 보다 그 민주당의 네. 입장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네. 같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많은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이 그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수요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 안아서 조국 혁신당이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드리면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지고 좀 더 저희가 존재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고 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을 풀어나가려면 그 해법이랄까요? 그 매듭 어디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탄핵 절차가 매우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 선고를 빨리 신속하게 마치고 네. 그리고 그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란 지금 막 그 내란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압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극우 세력들이 지금 막 준동하는 이런 사회적인 혼란 부분들을 바로 자로 잡고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희망을 드리는 그리고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드리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 국민들이 이 불안한 이 계엄 이후에 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